안녕하세요. 엠모드입니다. 2025년 방영 예정 드라마 중에 정말 기대되는 드라마가 많더라고요. 시그널2부터 시작해서 모범택시 3까지 총 5편을 엄선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올해는 아니지만 반드시 나왔으면 하는 드라마도 준비해 봤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대되는 작품은 시그널2입니다. 시그널은 2016년에 방영했던 드라마로 과거로부터 걸려온 간절한 무전 한 통에서 시작해 현재와 과거의 형사들이 오래된 미제 사건들을 파헤치는 드라마였죠. 김혜수, 이재훈, 조진웅 배우가 열연을 펼쳤으며 미제 사건들과 함께 과거 수사 기록의 타임슬립이라는 독특한 소재들을 절묘하게 조합해서 시청자들에게 쫄깃한 긴장감과 극적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감동 때문일까요?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시즌2가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CJ ENM이 콘텐츠 관련 행사에서 20주년 기념으로 시그널 시즌2를 방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그널 시즌1이 10주년 기념 작품이었는데 20주년 기념으로 TVN에서 다시 방영한다고 하니 의미가 꽤 있더라고요. 이 행사에서 주연 배우인 김혜수 배우가 영상을 통해 인사를 전달했는데 시즌2에 대한 떡밥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 과거가 바뀌면서 현재의 사건들 역시 바뀌게 되며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룬다고 이야기한 거였죠. 김혜수 배우의 힌트와 시즌1 엔딩 내용을 바탕으로 추측해 보자면 시즌1에서는 박혜영 형사, 이재훈 배우였죠. 김혜수 배우가 맡은 차수연과 함께 과거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즌2에서는 주인공들이 함께 만나 부패한 권력을 고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주된 이야기가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타임슬립과 관련한 그런 재미를 더했던 요소들이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내심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몇 달 전 조진웅 배우가 한 행사에서 시즌2 대본에 대해 언급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시즌1과 마찬가지로 무전을 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될 거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재훈 배우도 인터뷰에서 시그널 시즌2 대본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대본을 보고 와 미쳤다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말이었죠. 아직 대본이 다 나온 것은 아니고 초반 정도만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쓰시지? 라면서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을 보여드리는 작품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즌2에서는 뉴 페이스가 등장할 예정인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정보로는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죠. 또 지난해 드라마 닭강정에서 류승룡 배우랑 활약했던 안재홍 배우가 합류하게 된다고 합니다. 안재홍 배우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시그널 시즌2에 대한 소식들이 추가되는 대로 빠짐없이 앞으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시그널 시즌2는 TVN에서 20주년 기념으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SBS 시즌 드라마의 레전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모범택시 이야기인데요. 드라마 모범택시가 시즌3로 돌아옵니다. 모범택시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인데요. 모범택시 시즌1은 순간 최고 시청률 18%까지 기록하며 그 당시 SBS 금토 드라마 역대 4위에 올랐었죠.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시즌2는 매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갈아치우면서 최고 시청률을 무려 20.9%나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즌2의 엔딩은 군대에서 성폭력 신고 후에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버린
여군 중사의 사건 조사를 위해 주인공 장도기가 직접 군대에 잠입하면서 의뢰인과 마주하며 끝을 맺었죠. 따라서 시즌3의 시작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군 중사 사건부터 다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번엔 또 어떤 방식으로 빌런들을 소탕해서 시청자들에게 사이다 맛 가득한 통쾌함을 선사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드라마 모범택시 시즌3는 16부작으로 10월 31일부터 금토 드라마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그널2와 모범택시3로 이재훈 배우가 올 한 해 굉장히 바쁠 예정으로 보이죠. 공개될 시그널2와 모범택시 관련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관련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시그널은 원래 SBS에서 방영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시그널 작가인 김은희 작가님이 SBS에서 흥행에 실패하자 관계자들의 반대로 TVN으로 작품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SBS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가 아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양쪽 방송국 모두 드라마 라인업이 미쳤더라고요. 올해에는 두 방송국 모두 드라마 최강 자리에 쐐기를 박으려는 듯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한 제 채널 커뮤니티 투표에서 작년 기준 1위 드라마가 TVN 눈물의 여왕이었거든요. 그 뒤를 디즈니 플러스 조명가게와 선제 없고 튀어 그리고 굿 파트너가 올라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과연 판세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나올 드라마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태풍 상사입니다.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IMF 부도 위기를 온몸으로 맞았지만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는 중소기업과 그 가족들의 고군분투를 그린다고 합니다. 과거 IMF 시대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금모으기 운동이잖아요. 당시 따뜻한 연대와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대한민국 4050 분들, 그리고 자녀 세대들의 공감과 위로를 담은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캐스팅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태풍 상사를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강태풍 역할에 아이돌 출신 배우 이준호가 캐스팅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자 일찍부터 취업 전선에 뛰어든 장녀이자 태풍 상사 영업 대표인 오미숙 역할에 김미나 배우가 캐스팅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예전에 제가 한번 조사할 때는 금세록 배우인 줄 알았는데 일단 최신 소개 자료에서는 김미나 배우로 캐스팅 되었다고 해요. 이 부분은 혹시나 변경사항이 있다면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준호 배우의 경우 아이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킹더랜드 또 오솜의 붉은 끝동에서 몰입감 있는 연기를 선보였잖아요. 게다가 올해 말 선보일 예정인 드라마 캐셔로에서도 주연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고 하죠. 상대 역인 김미나 배우 역시 파친코에서 선자를 연기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봤던 드라마 조명가게에도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확실히 존재감을 알렸죠. 김미나 배우가 OTT 작품 이외에 공중파 TV 드라마를 통해 주연으로 등장하는 것은 태풍 상사가 처음이 아닐까 한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또 한 번 어떤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줄지 매우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드라마 태풍 상사는 16부작으로 TVN에서 9월 27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 방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소개할 드라마는 하이퍼 나이프인데요.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가 큰 흥행을 기록하면서 다시금 의학 드라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박은빈 배우의 첫 의학 드라마 도전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신선할 것 같은 기대감을 주거든요. 물론 박은빈 배우가 꽤 폭넓은 연기를 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뇌리에
강렬하게 박힌 이미지는 우영우잖아요. 우영우가 의사가 되어 돌아온다라. 생각만 해도 어떤 반전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이퍼 나이프는 천재 외과의가 난치병 환자를 살려내는 그런 과정을 그린 의학 드라마라고 합니다. 박은빈 배우는 극중 설경구 배우가 연기하는 외과 의사 제자로 등장해 이야기를 이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둘 사이가 중증외상센터처럼 썩 좋은 사제지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작품 소개를 보면요. 과거 촉망받는 천재 의사였던 세욱이 일련의 사건으로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스승 덕희와 재회하면서 펼쳐지는 치열한 대립과 두뇌 싸움을 담은 메디컬 스릴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의학 드라마이면서 그냥 평범한 의학 드라마는 아닌 거죠. 메디컬 스릴러라는 독특한 장르라고 하니 뭔가 심장을 쫄깃하게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인물 소개를 보면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작품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드라마 리뷰를 하게 된다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출연 배우로는 박병은 배우랑 윤찬영 배우도 나오더라고요. 설경구와 박은빈의 조합이라니 무엇보다도 설경구 배우를 스크린이 아닌 드라마에서 볼 수 있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이퍼 나이프는 3월 19일 매주 2편씩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소개할 드라마는 우리 영화입니다. 힐링 로맨스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우리 영화는 데뷔작 성공 이후 침체에 빠진 2년차 징크스에 시달리는 영화 감독과 또 자유로운 영혼의 시한부 배우 지망생이 함께 영화를 찍으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사랑하게 되는 그런 멜로 드라마라고 합니다. 남녀 주연 배우로 남궁민 배우랑 전여빈 배우가 열연을 했다고 하죠.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우중충한 나날들 속에 괴로워하던 영화감독 앞에 쨍한 햇살처럼 나타난 여배우 지망생과의 에피소드가 생기면서 두 사람의 인생이 변화해가는 가슴 따뜻한 전개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들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공개된 티저에서는 마치 독립영화 같은 독특한 연출을 보여주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본 로맨스 영화 중에 국화꽃 향기라고 있거든요. 왠지 소재랑 스토리는 다르더라도 서정적인 묘사가 비슷할 것 같아서 예고만 봐도 너무 기대가 되고 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햇살은 우릴 위해 내리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드라마 우리 영화가 공중파 드라마에서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연출로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드라마 우리 영화는 SBS 금토 드라마로 4월 11일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드라마 한 편을 덧붙여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응답하라 2002. 와, 제목만 봐도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으신가요? 그동안 응답하라 시리즈가 당시 추억을 회상하게 하면서 역대급 인기를 끌었잖아요. 1988, 1997 물론 다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2002다? 다들 아시잖아요. 광화문 광장에서 붉은 옷 입고 목이 터져라 응원하던 지난 날들부터 시작해서 싸이월드 또 울프컷 게다가 버즈 신드롬까지 개인적으로 진짜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동안 응답하라 시리즈는 레트로 드라마로 주된 키워드가 복고였죠. 그와 별개로 막장 드라마와는 차원이 다른 깔끔한 전개와 또 치밀한 복선 그리고 수준 높은 연출로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밝혔지만 방영 당시에도 워낙 높은 시청률과 인기를 기록했던 작품인지라 현재까지도 속편에 대한 떡밥과 예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는 현재 응답하라 1997까지 나온 상태로 후속 시리즈로 응답하라 2002가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2002의 경우 한일 월드컵 4강 진출만 떠올려도 벌써부터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게다가 싸이월드와 버디버디 등등 각종 메신저의 등장. 또 남자들은 좀 공감할 거예요. 샤기컷과 울프컷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남성들의 떼창을 주도한 버즈 신드롬까지 할 얘기가 너무 많지 않나요? 특히 2002년에 10대와 20대를 보낸 주요 소비층이 현재 3040 세대란 말이죠. 이것 하나만으로도 추억 돋는 감성적인 소재들을 마구마구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원호 PD가 밝혔습니다. 이미 응답하라 2002가 제작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밝힌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저작권 때문이죠. 피파가 배포한 지식 제작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식 후원사 외에는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명이라든지 아니면 월드컵 마스코트 또 월드컵 관련된 모든 저작물들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수많은 연도 중에서도 2002년이 우리들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자리 잡은 이유는 바로 이 월드컵 때문인데요. 오죽했으면 응답하라 2002라고 그룹 하이라이트 팬카페에서 자체 제작해서 올려놓은 짤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월드컵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응답하라 2002는 제작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유퀴즈에 나와서 저작권료가 1초에 200만 원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젠가는 응답하라 2002가 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들이 강력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본력을 투입하고 있죠. 만약 피파로부터 저작권 지불하고 일부 허락을 받는다거나 넷플릭스 같은 거대 기업과 TVN이 협업을 하게 된다면 거대 자본력을 바탕으로 응답하라 2002가 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디 현실적인 벽을 넘어 응답하라 시리즈 중 최종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2002년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재미난 콘텐츠가 제작되길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올 한 해 기대되는 드라마 5편과 함께 개인적으로 제작되었으면 하는 드라마 한 편을 소개해 봤는데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Enjoy Movie 드라마.